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빼빼로 데이입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떠한 기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또 빼빼로를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상장한 애들 어떻게 팔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날가 몇 개 받았는지, 다음으로 다음 주 상장할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어떤 기업을 청약할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누르시면은 앞으로 받는 공모주 전부 다 최대치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 기업 소닉스, 메가터치, 큐로셀, 컨택, BI, 매트릭스 무려 5개나 상장했는데 일단 소닉스입니다. 처음에 조금 오르나 싶더니 슬금슬금 빠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다른 공모주도 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첫날 공모가 7,500원, 시초가 만원, 고가는 11,930원. 확실히 재미가 없어지네요. 다만 개수가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 아니겠습니까? 저 기릿은 장 초반에 매도에 8,698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보유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가터치입니다. 요 녀석도 공모가 4,800원, 시초가 6,960원, 고가 7,950원으로 재미가 없었지만 저 기릿은 4개를 받았고 이 또한 질보다 양이었습니다. 9,100원의 수익을 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기리분들도 좋은 가격에 매도하셨길 바라고 다음으로 저 기릿이 패스했던 큐로셀입니다. 그런데 깜짝 상승이 나왔고 특히 두 번째 날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려나요? 어쨌든 상장 당일 공모가 2만원, 시초가 22,550원, 고가 24,700원, 종가 21,700원으로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꽤나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유예수는 1개월짜리가 41%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택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했고 이 친구는 진짜 매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공모가 22,500원, 시초가 19,700원, 고가 21,050원, 종가는 15,920원. 시작과 동시에 단 한 번도 수익을 안 주고 그 다음에 쭉 밀려서 거의 하한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아마도 기름들 정말 오랜만에 손실을 주는 공모주를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좀 나빠지고 있죠. 아마도 당분간은 이러한 비수기가 좀 이어질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공모주하면서 이런 비수기 한 두세 번 이미 겪은 바 있죠. 결국은 이 또한 몇 개월 안 갑니다. 한두 달 가다가 다시 또 공모주가 우리한테 몇만 원씩 수익 주는 그런 시절이 당연히 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주려고 지금은 적게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예수는 1개월, 2개월짜리가 15%, 12% 존재. 마지막으로 BI 매트릭스입니다. 저 기릿은 한 개를 받았고 공모가 13,000원, 시초가 17,040원, 고가 17,400원, 종가는 11,660원으로 여전히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냈고 저 기릿은 장 초반에 좀 더 올라가면 팔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도해 2,720원 수수료 떼고 나면은 1,000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거는 커피값, 커피값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번 주에 다른 공모주 두 개 합쳐서 15,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뒀으니까 이거 다 합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도록 할게요. BI 매트릭스의 보호 예수는 1개월짜리가 11%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할게요. 캡스톤 파트너스, 에코 프로머티리얼즈, 동인기연, 스톰테크, 에코아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이 중에서 한 개밖에 청약을 안 했습니다. 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캡스톤 파트너스입니다. NH투자에서 진행을 했고 기간 수혜측 결과 매우 좋았죠. 950대 1. 그 다음에 의무 가격은 조금 낮긴 했지만 그럼에도 꽤나 괜찮은 데이터였습니다. 시가총액도 530억, 유통금액도 170억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저 기릿이 패스한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공모가가 너무 낮아요. 자, 공모가가 4,000원인데 하지만 유통금액도 낮아서 균등 배정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저 기릿은 한 개에서 2개 받을 거를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그나마 2개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뭐 2배 간다는 가정하에 4,000원 곱하기 2는 8,000원 그 정도면 괜찮은 수익이겠죠. 그런데 혹시나 내가 수수료까지 내는데 한 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수수료 내고 나면은 그냥 땡이겠죠. NH투자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 저 기릿은 패스를 했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비례를 한다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기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청약하신 여러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저기리슨 패스를 했습니다. 다른 이제 에코프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좋았죠.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 또 좋았다면은 저길이 룰루랄라 청약을 했을 듯한데, 하지만 2차전지가 지금 현재 뭐 다시 상한가 다 반납한 모습이고, 이 와중에 뭐 수요 예측도 뭐 적당한가 그것도 아니고 최악이었죠. 17대1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하격은 3.3%로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기리슨 패스를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동인기현입니다. 이 친구의 기관수 예측도 아주 대박입니다. 26대1 의무 화격은 0%로 당연히 패스할 만한 데이터였고 구주 매출도 23%나 있네요. 그래서 동인기현 증거금은 220억이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은 9.9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톰테크입니다. 유일하게 저기릿이 청약한 기업이죠. 그 이유는 일단 기관수 예측 573대1 나쁘지 않았고 의무 확약 10%로 이 정도면 뭐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이 투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기대분들도 계좌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스는 균등 배정 수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청약을 했고, 그 예상에 맞긴 맞았네요. 증거금은 2.3조나 몰렸으나 하지만 균등 배정 수량은 6.6개,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금액도 350억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에코아입니다. 자, 요 친구, 야, 이게 제가 신랄하게 깠던 그 친구죠. 자, 이제 아직까지 1일차 경쟁률이라서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기관 경쟁률을 보시면은 75대1, 그 다음에 의무 합격이 3.9%, 이 정도면은 사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특판 예금 있죠. 그 경쟁률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아이는 공모가 하단도 아니라 상단을 해버리는 모습을 나타내 저 기릿은 많이 실망을 했죠. 하지만 뭐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기릿의 판단이 완벽하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에코아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240억이 몰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할게요. 자, SY 스틸텍, 에이징 랜드, 캡스톤 파트너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한국 스펙 13호가 있는데,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KB 스펙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데 한국 스펙은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침에 좋은 가격이 온다면은 바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Y 스틸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리센 5개를 받았고 기관수 예측 1100대1, 의무 하격은 19%로 증가, 균등 배정 수량은 5.54개인데, 야 5.54개인데 어떻게 5개인가 싶지만 어쨌든 5개를 받았으며 유통 비율은 22%라서 유통 금액은 124억밖에 안 됩니다. 매우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아쉬운 거는 공모가가 매우 낮다는 게 살짝은 아쉽지만 그래도 커피값 이상의 수익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상장하니까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에이징 랜드입니다. 자, 요 친구 반도체 관련주죠.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기리센 한 개를 받았으며 기관수 예측 결과는 490대1, 그 다음에 의무 하격은 59.8%, 증거금은 6조 원이나 몰렸으며 유통 비율은 18%로 유통 금액은 499억으로 적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모가도 25,000원이라서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수익도 줄 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친구도 월요일날 상장합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고, 마침 또 금요일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죠. 그러한 흐름도 탈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캡스톤 파트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이 친구가 다 그 친구입니다. 공모가가 너무 낮아서 저기리시 패스를 했던, 다만 비례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금요일날 상장합니다. 저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다른 2차전지 친구들을 보면은 솔직히 미래가 조금 어둡긴 합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는 주에 2차전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지, 최소한 지금부터 10% 이상은 다 상승을 해야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최근 상장한 애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전에는 뭐 50% 시작했다가 100%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3% 시작 후 2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플러스 31%, 플러스 34%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게 다 돌고 돕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르면은 뭐 11월 말에서 12월 그때쯤에는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공모주도 찾아볼 수 있겠죠.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할 만한 기업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AST. 일단 이 중에 2개는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내용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대신증권에서 진행하고요. 공모밴드가 상단이 6,000원이었는데 공모가 7,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잘 나왔다는 거겠죠.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하는 기업인가? 고정밀, 고품질의 피팅 밸브 모듈화 전문 기업인데요.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은 우리가 피팅 밸브 한번 보셨다면은 대부분 뭐 석유화학, 에너지, 조선, 해양 이쪽에서 쓰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은 그 사양 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2차 전지, 수소,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이쪽으로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말은 아무나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가졌다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뿐만이 아니었네요. 이미 삼성, SDI, LG엔솔과 협업해 2차 전지 ESS 직분사 소화 설비를 개발한 바 있고 수소산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SK 퓨얼셀 등과 함께 개발 및 시제품 납품 등을 이미 진행 및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팅 밸브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보면은 아 이거구나 보통 뭐 정수기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무려 4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떠한 산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대주주는 한국선제라는 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팅 밸브 점유율 한번 보자면은 하이로 코리아, BMT, DK락, 아스플로 이 친구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은 8%로 5등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5%, 6%, 7%, 8%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매우 큰 포인트겠죠. 나중에는 순위까지 바꾸는 그런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20년, 21년, 22년, 23년 지속적으로 실제로 성장하고 있고 벌써 올해 반기 실적을 보면은 올해도 작년 대비 성장하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수혜측 결과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966건이 나왔고 경쟁률은 709대 1. 대부분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이 6,000원인데 6,000원 이상을 써냈으며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가 좀 많이 높아졌네요. 의무 가격은 3.8%로 조금은 낮습니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청약일은 월화, 상장일은 24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7만원, 기관 수혜측은 709대 1, 그 다음에 1966건의 기관이 청약했고 의무 가격은 3.8%로 준수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런데 공모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캡스톤 파트너스 그 친구처럼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의 균등 배정 물량이 53만 주. 이 정도면은 뭐 2개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리스는 당연히 청약을 해보도록 하고 혹시나 화요일날 확인을 했는데 이게 뭐 1점 몇으로 떨어졌다. 만약 그렇다면 혹시나 운이 너무 없어서 야 1.9개여도 난 한 개 받더라. 그런 분들은 그때는 취소를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시총은 1190억인데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25%로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300억이 채 안 돼 긍정적인 데이터가 많은 기업입니다. 저기리스는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린 리소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13일부터 14일, 공모밴드는 11,000원에서 14,000원인데 공모가 17,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좋다는 거겠죠? 다만 요즘 너무 공모가를 이렇게 높여서 조금은 실망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며 공모주 인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증권사 입장에서도 나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공모가를 조금 크게 올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하는 기업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리소스 초고밀도 특수 코팅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 반도체에 사용되는 코팅 소재를 개발 및 판매한다고 합니다. 요즘 반도체 상장하면 전부 다 대박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우리가 또 청약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 친구 그린 리소스는 2013년에 일본에서 독점하던 코팅 소재를 국산화했고 2016년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각 장비 부품 코팅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초전도 선제 관련 장비 시장에도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핵융합 관련주 최근 들어 은근히 슬금슬금 움직이죠.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그린 리소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게다가 이 친구 테마주 맛집입니다. 사이트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히토류가 적혀 있더라고요. 물론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서 당분간은 볼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걔네는 어차피 매달 싸웁니다. 그때가 되면은 히토류가 갑자기 올라갈 때 그런데 이때까지 히토류 관련주 하면은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 올랐던 애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친구가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때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갈 때 그린 리소스 요 친구는 어떤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올해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그린 리소스의 목표로는 24년, 25년에 크게 성장하겠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믿음이 확 떨어졌죠. 이게 다 파도 때문입니다. 파도가 올해 1200억의 매출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3분기까지 왔지만 20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매출을 못 냈죠. 야, 이게 결국은 자기 목표대로 안 되면은 뭔가를 책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린 리소스는 이러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름들 조금은 믿음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다만 수혜치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753대 1, 그 다음에 이제 1899세 기관이 참여했고 대부분의 기관이 14,000원 이상을 써내서 공모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의무 가격은 5.4%로 그냥 준수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 NH투자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85,000원, 기관 수혜 측은 753대 1, 1890건 5.4%가 나왔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20만 주로 아마도 한 개 내외를 받을 수 있을 듯하고 예상 시총은 1,400억인데 34%라서 조금은 많이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만 반도체 기업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또 준수하기 때문에 저기릿은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S텍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모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기대감이 꽤나 높다고 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진행합니다. 자, 이 친구가 뭐하는 기업인가? 바로 AS텍은 선크림 원료 생산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기 자외선 차단 원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선크림이 유기와 무기 이 두 개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유기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참고로 유기가 무기보다 5배나 더 큰 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친구 영업이익률이 무려 25%가 넘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화장품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클리오는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꽤나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와중에 AS텍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올해 상장했던 화장품 관련주 마녀공장과 뷰티스킨 상장 초반에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낸 바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징크스가 있죠. 화장품 관련주는 전부 다 좋았다. 만약에 AS텍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 준다면은 안 그래도 요즘 공모주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반전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실적은 어떤가? 이거 대박이네요. 자, 벌써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벌써 2배를 쳤고 이 정도면 실적이 진짜 미친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아마도 이 친구도 우리가 청약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기간 수혜치 결과 나오지 않았으니까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아마도 수요일에 나오겠죠. 그때 확인해보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 오는 공모주 3개 전부 다 준비를 해야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월요일날 꽤나 일정이 빡빡하네요. 상장 3개, 그 다음에 청약 3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모주가 확실히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공모주 많긴 했지만 그 와중에 먹을 게 딱히 없었죠. 요 친구들은 먹을 게 빵빵한 양보다 질인 그런 공모주였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하이요!